이번에는 전략적 사고 관련 문제입니다. 자, 이 지문이 전략적 사고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부장 보너스를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죠. 자, 처음에 이와 같은 신기술이 알려졌을 때 H부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H부장은 인식했다 그러죠.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회사에 속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을 꺼냈답니다. 하지만 H부장은 경쟁업체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이게 중요하죠. 상대방 경쟁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C 관점이죠. 고객, 경쟁사, 우리 회사. 그래서 3C 관점에서 전체를 본 거죠. 경쟁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업계 1위 자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지금 이 회사가 업계 1위다 라는 얘기죠. 이와 관련된 구체 근거 제시하면서 근거를 꼭 제시해야 되죠. 조직을 설득했습니다. 의사 관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변화 방향 수립하였다. 행동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 후 경쟁업체도 이 같은 신기술을 받아들여 큰 성과를 냈다 하지만 경쟁회사보다 먼저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했던 H부장 덕분에 1위 자리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C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했죠.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이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1번, 경쟁사보다 먼저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 및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2번, 자신의 생각과 다른 조직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관계기술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먼저 보고 선견, 먼저 결정해서 선결, 먼저 행하면 선행이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군. 전체적으로 선견, 선결, 선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전략적 사고는 3C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C이죠. 4C는 고객 만족 관점입니다. 108번 산인군 공개 문제죠. 지문 A기업, B기업 라이벌 관계다, 경쟁하고 있다. 그러면 3C 관점으로 보면 되죠. 중국 지사 철수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A기업 어떤 사고 부족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나. 3C 관점이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 연결하면 되죠. 두 번째 문제, 철수 반대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은 연결할 수 있는데 4번 보세요. 지문 보지 않고도 답을 정할 수 있죠. 이것 자체가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문장 표현 가지고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109번 문제는 최근에 이와 같은 기사가 있어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중국에 공장 팔고 나니까 LCD 값이 폭등했다. 삼성 땅을 치다. 앞에서 봤던 이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면 전략적 사고죠. 3C 관점입니다. 중국은 뭐죠? 고객이죠. 여기서 상대방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전략적 사고 바로 답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110번부터는 통합적 사고 문제인데 여러분들 필기시험 마치고 면접 가면 상황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면접 때 받는 질문은 대개 통합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110번 문제, 일 중독자 평판. 중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팀장이 여러 가지 일을 맡겼답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6시까지 끝내기는 도저히 역부족이다. 그러면 문제 하나 등장했죠. 뭐냐면은 업무죠. 두 번째는 오늘은 아들 생일이어서 저녁 식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가족 저녁 식사와 업무 이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한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동 중에 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번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스스로 책임을 완수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한 거죠. 트레이드 오프 사고입니다. 업무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죠? 저녁 식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번 보세요. 처한 상황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의한다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을 아내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서로 논의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하나를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4번 보세요. 자, 다른 팀원들에게 협력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일을 골라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일과 저녁 식사 해결 동시에 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면접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으면 던져야 할 답은 3번입니다. 팀장에게 일의 경중을 따져서 급하지 않은 일을 내일 하겠다. 즉, 전체 업무 가운데 급한 것은 빨리 처리하고 조금 시간 늦더라도 일 마치고 저녁 식사 참여하겠다. 그러면 회사가 듣기를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통합적 사고입니다. 둘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111번 기출문제죠.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답니다. 이 발표 잘하면 뒤떨어진 실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제, 회사 실적이 등장하죠. 여기에 따라서 발표를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뭐냐면 출근하는 날 아이 교통사고를 못 깨겠다는 거죠. 자,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이 두 개 문제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번 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촬영한 후 정보 수집에 적고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한다. 그러면 일은 포기했죠. 어린이 생명을 구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 돌아가면 어쨌든 회사 업무는 포기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게 됩니다. 2번, 자, 주변 사람이 부탁하고 회사 출근해서 발표를 마무리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택할 답이죠. 3번, 못 본 척하고 바로 회사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니죠. 4번 역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여러분들이 면접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꼭 2번 답을 해야 합니다. 112번 산인공 공개 문제입니다. 자, 지문 내용을 보면 합창대 당일 회사 시스템이 다운됐으니 회사로 나와달라고 급하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자, 급하게 연락이 왔다. 이것은 시급성을 다투는 일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합창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사 시스템 다운이죠. 이 두 개를 잡아야 합니다. 1번 보세요. 회사 출근한다 그러면 하나 포기하는 거죠. 트레이드오프입니다. 합창대 응원하러 간다. 역시 트레이드오프죠. 하나 포기하고 하나 선택하는 거죠. 자, 4번을 보세요. 합창대 응원하러 간 후 대회가 끝나면 회사 출근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좋은데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후배에게 대신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합창대 응원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둘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113번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자, 행동이 빠른 직원 좋아한다. 뭐든지 빨리빨리 신속하게 일처리 하는 직원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담당은 뭐든지 천천히 처리한답니다. 자, 충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빠른 일처리 내가 원하는데 담당은 느리다는 거죠. 자,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를 좀 내달라 그랬더니 그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실수할까봐 생각 많다. 그래서 좀 느린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나는 아차 싶었다는 겁니다. 아차란 표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고 어떤 상황일 때 아차하고 판단할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후배 일처리에 대한 특징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이 표현을 하나로 옮기면 뭐가 좋을까요? 신중이란 거죠. 신중은 자, 좋다고 평가하지 나쁘다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문제 직면했을 때 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전체 내용을 스토리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빠른 일처리가 필요해. 그러나 너는 너무 느려. 너 얘기를 들으니까 아, 너는 신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너의 신중함은 좋은 것이니까 계속 살려나가라.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급한 일처리 필요하니까 나의 말에 좀 따라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피드백이죠. 자, 피드백이란 단어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항접시키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죠. 2번 보세요. 빠른 일처리. 3번 시간을 줄이는 노력. 이것도 빠른 일처리를 뜻하죠. 4번은 아예 사람을 개조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14번
자, 기출문제입니다. 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빠듯한 회사 예산, 그러면 돈이 많지 않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골치 덩어리 같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얘기는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통합적 사고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답을 찾으면 되겠죠. 1번 보세요. 사회공헌팀 보강한다. 그러면 돈은 더 들어가야 되죠. 홍보 강화한다. 역시 돈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3번 보세요. 지금 지표, 다른 지표 바꾸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회사 평판 관리가 필요하다. 명확하게 하고 이한부 문제와 같이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산을 집중하자. 그러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여하튼 답변이 되는 거죠. 115번 자, 예시 문제입니다. 자, 지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팀장이 당신에게 후배 일을 내일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근데 이 후배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죠. 더구나 당신은 자,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결산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여하튼 상황이랍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가본 보세요. 후배에게 궁금한 사항을 리스트시키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전체 업무 가운데 네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골라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회사 업무 관련해서 전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후배가 모르는 부분을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죠. 자,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동안에 나는 일을 해서 업무 수행하면 되죠. 이것이 바로 베스트입니다.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이죠. 자, 나다라는 관점에 따라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워스트 행동입니다. 자, 나를 보세요. 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후배와 팀 리더에게 얘기한다. 일도 모르는 후배한테 이것을 얘기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묻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다 보세요. 자, 팀 동료에게 도움 요청하고 자, 그 후배 어떻게 수행하는지 대해서 재검토한다. 그러면 이것은 회사 업무 전체를 후배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한 욕심이죠. 랍은 보세요. 자, 후배에게 일시키고 후배가 직접 팀장에게 다른 사람을 투입시켜 달라고 요청하라고 한다. 아니죠. 팀장이 하는 말 내일까지 후배 가르치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관점에 따라서 전체 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악의 워스트는 나죠. 후배에게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답은 나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116번 A와 B 두 개의 지문을 주고 있습니다. A는 경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시장 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얘기죠. B는 여하튼 경쟁을 의식해서 기업들이 자꾸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그러나 고객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 B 서로 연관지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경쟁도 하면서 고객도 잡아야 한다는 거죠. 통합적 사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수평적 사고는 필기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면접 때 이 사고를 활용하면 정말 좋은 답을 만들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지문에서 답은 몇 번일까? 답은 4번이죠. 비기업이죠. 자사, 회사입니다. 직접 경쟁사 회사죠. 간접 경쟁사 회사입니다. 비경쟁사 역시 회사죠. 그런데 4번은 비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항기력을 보면 되는 거죠. 자, 발상의 전환.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와 같이 단순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문장의 뜻을 볼 줄 아느냐 이것을 묻는 것과 같죠. 자, 새로운 용도입니다. 다른 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래 용도의 확장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